던지면 요게 정점에 딱 서지 않습니까? 섰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 멈춘 거는 양의 토에 영향을 받은 거고, 서 있다가 내려오기 바로 직전인 상태, 요거는 음의 토에 영향을 받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음과 양을 그렇게 구분을 한다. 지금은 이해가 좀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토가 있는데 또 토의 운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내 사주 속에 양토가 있는데 기토가 오면 어떨까요? 양토는 내가 뭔가를 일을 목화에서 나온 걸 이제 양의 거치니까 있는데, 뭔가 해오던 걸 멈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더 나아가야 될 것인지 있는 상태. 그런데 음의 토가 오면은 바로 나아간 걸 바로 돌아선 거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바로 이제 생각을 바뀌는 거죠. 양토는 양의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고, 그죠? 음의 토는 다시 음으로 방향 전환을 한 거고. 자, 이거죠, 이거. 여기 한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올라갔을 때의 정점하고 내려올 때의 정점, 이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 경신금은, 경금과 신금은 물상적으로 이제 경금은 그냥 바위, 큰 산의 바위, 그 다음에 무쇠와 같은 재련되지 않은 그런 쇳덩어리, 이제 이런 걸 이제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다듬어 놓은 재련된 보석, 완벽한 보석, 그 다음에 칼, 무쇠가 만들어 놓은 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신금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 금의 성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의 성향은 뭐 분별하고 냉철하고 딱딱 끊고 맺고 칼 같고 이런 얘기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금의 그 성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경금하고 신금인 사람은 어떠냐는 거죠. 더 예리하고 칼 같은 경우는 신금일 것이고, 그죠? 그냥 무대뽀인 사람은 경금일 것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성향적으로도 구분을 한다. 그 다음 수의 에너지는, 수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목화 금수는, 목은 아까 처음부터 다시 땅을 뚫고 나와서 위로 쭉 뻗어나가서 퍼지는 목화, 그죠? 이러한 성향이라면, 금은 어떻습니까? 그걸 다시 음토의 기토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하강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하강하는 첫점에서 이제 금의 시기를 지나서 수의 기운으로 임계수로 오는 수는 다시 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하가 수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여기가 금의 시대죠. 금의 시대. 금은 계절적으로 가을입니다. 그죠? 가을은 결실을 다 하죠. 결실을 하고 보관을 합니다. 보관하는 시기. 그게 이제 이 술이죠, 술. 술의 구간에서는 추수한 것을 보관하죠. 그럼 수는 지하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보관 다 끝나고 휴식하고 하루 종일은 자는 시간. 수의 영역, 그래서 정신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물의 근원 수원지는 금이죠. 다른 거. 그래, 바위 틈새에서 물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금생수해서 술은 금에서 계곡에서, 바위 같은 계곡에서 시작하고 다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더 큰 데로 넓어요. 큰 데로. 더 큰 곳으로. 그죠? 바다로 뭉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간의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기운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내가 계절적으로 사상이라 하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한 단계 나가면,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목은 봄의 기운에 해당된다 했고, 자 여기가 이제 목기를 시작한다 했으니까 항상 그죠? 항상 시작하는 여기가 이제 출발해서 시작하니까 목의 기운에 해당되죠. 그럼 목은 계절적으로 사상으로는 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왕성한 시기는 화기에 속한다. 화기는 계절적으로는 사상으로는 여름에 해당되더라. 그 다음에 이 하강하는 서서히 하강하는 기운은 금기에 해당된다. 금기는 가을이더라, 수렴하더라, 내려가는 거죠. 수렴하는 게. 그럼 수기는 이미 이제 이 완성된 것, 지하 정신적인 게 죽음도 또 타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목과 금이 반대고 여기는 수와 화가 반대적 기운이죠. 반대적 기운. 그래 천간에서는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조금 더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자 토는 중앙에 있는데, 토는 중앙에 있죠. 토는 중앙에. 토 앞에는 화가 있고 뒤에는 금이 있는데, 그죠? 그러면 토는 무토도 있고 기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토 기토는 보면은 무토는 어떤 영역입니까? 이쪽 목과 화의 양의 영역에 있고, 기토는 금수의 음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까? 이 편에 있잖아요. 이쪽이 더 가깝다 이 말입니다. 이쪽이 무토는 양의 쪽이 가깝고, 자 여기서 한 개 더 나가면, 자 볼게요. 자 목과 화는 지금 힘을 잘 안 지워주나? 자 화는 우리가 사상으로부터 화는 병화와 정화로 나누죠. 그죠? 병화는 정화고 음한데, 화 바로 직전에는 목이 있죠. 바로 뒤에는 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대적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반대를 갖고 있는데, 이 병화는 목이 필요한 거고, 그죠? 이 정화는 금이 필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역계 천간을 구분해야 될 때, 조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한테 좀 너무 좀 그런가?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사주 속에 경금이 아니라 그렇지 경금이지. 요 바로 여기는 이제 경금이 있으니까, 경금과 신금이 있으니까, 그죠? 요 이제 간목과 을목이 있으니까. 그래 뭐고 야가 친한 것은 뭐일까요? 을목이 친하다는 거죠. 야가 친한 것은 경금이 친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사주 천간의 궁합을 볼 때는 야는 을목이 있으면 병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병화가. 그 경금은 정화로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우리 자연에 있는 것을, 우리 자연 현상을 잘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화를 중간에 놓고 말씀드렸지만, 토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또 금수도 마찬가지. 이제 요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상생상극에서 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지의 걸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간 너무 끄는 건지 모르겠네 오늘. 자, 지지의 사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자, 여기는 이 봄의 구간이라 했습니다. 봄.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우리 오행 쪽으로는 목에 해당되는 거고, 사오미는 이제 여름의 구간이죠. 오행 쪽으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화에 해당되고, 신유술은 이제 가을인데 이 금기에 해당되죠. 해자축은 이제 이 겨울입니다. 수기에 해당돼요. 수기. 자, 우리 계절적으로 볼 때는 봄에 만물이 소생한데 피어나잖아요. 피어나죠. 요거는 그래서 아까 우리 천간에 10개를 말씀드렸을 때는 인목은 간목이다. 그죠? 묘목은 천간의 기운으로 볼 때 을목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 정, 이 토는 다, 각 계절마다 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토인 양토와 같고, 두 번째는 기토와 같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 이제 이 경금은 이제 금이죠. 천간의 글자로 이제 본다면, 이건 또 다시 술토, 무토가 되는 거죠. 임계수, 부터. 그래, 아까 천간의 토의 기운은, 토의 에너지는 한 곳에서 음양을 조절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했잖아요. 근데 지금 지지에서 볼 때는 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 계절에마다 토가 다 있는 거죠. 그 토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봄과 여름을 처음에 진토는 봄에서 여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토의 역할을 하는 거고, 미토는 요게 이제 각 계절의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 진미, 요 가을의 마지막 달. 각 한 계절을 우리 3개월씩 나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달, 겨울의 마지막 달, 그죠? 예를 들어서 봄을 열어주는 달. 열어서니까 토의 역할은 천간의 것은 음양을 조절하는 거라겠고, 지지에서는 각 계절마다 다 있죠. 그래서 토라는 것은 먼저 토로 진미 술 축은 토로 분류되어 있지만은 요게 목으로 쓰여질지, 그죠? 목의 구간에 있으니까 봄에 해당되는 봄 기운으로 쓰여질지 이거거든요. 그 다음 요거는 토로 보여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름에 해당되는 화로 쓰여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토로서 분류를 하지만은 금으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축도 마찬가지고, 축도 분명히 토로 분류해 놨지만 요게 수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토지만은 굉장히 차갑거든요. 그래서 분류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천간으로 할 때 비교해 보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겠지만, 인목은 천간의 글자로 본다면은, 천간의 에너지로 기운 쪽으로 본다면은 간목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목의 기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 땅에서 뚫고 나오는 기운, 그게 이제 간목의 기운입니다. 기운은 안 보이죠? 그 기운이 얼마나 세겠나 이거죠. 그러나 인목은 뭡니까? 그 새싹이 파랗게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 기운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사주를 볼 때도 천간에 있는 이 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연력을 관장을 하니까 그 사람 사고가 생각이 어떻겠다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지의 12개 글자들을 통해서 현실적인 것을 읽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홍과 백으로 분류된 것을 그렇게 이제 사주를 읽을 때 그렇게 읽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행의 지지에 대해 혹시 지금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나요? 궁금한 거 없으시고
두 번 들었어도 사실 잘 모르시겠죠. 그러게. 그래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나와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건 이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책에 요 앞에 지금까지 요 20쪽 요 앞쪽이나 20쪽에서 요게 그 다음 쪽에 나오는 게 뭐 있냐면 천간 지지의 특성 값이 또 나와요. 그 10개 천간의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대해서 각각의 성정, 특징 이런 걸 적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더 넘어가면 이제 12지지가 그 12개 지지의 각각의 특징, 성정이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쪽인가 보면 이제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음양오행의 이제 특징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천간 10개 천간과 12개 지지가 어느 오행에 어떻게 음양으로 구분해서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오늘은 그것들이 상생하고 상극하는 문제,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생과 상극이란 이 책에 몇 쪽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요 상생상극은 53쪽에 보면은 54쪽에 53, 4쪽에 나오죠. 상생상극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20쪽부터 해서 요 사이에는 뭐가 있나 하면 천간 10개 천간과 12개의 지지의 특성, 특징에 대해서 다 해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안에 다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선생님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또 뭐 바쁘시니까, 아니면 이제 여기서 수업 안 빠지고 나오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때 들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상생상극론인데, 상생상극은 오행의 상생상극이거든요. 결국은 오행의 상생상극은, 아이고, 자, 책에 이런 그림이 있지.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저기 아까 요런 그림이 있는데 54쪽에 보면, 예, 54쪽. 상생 서로 생하고, 상생 서로 생하고, 그다음에 서로 극하고 거든요. 이건 오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이렇게 생하는 관계입니다. 아까 오행 목부터 시작해서 목생화라고 하거든요. 목생화. 화는 또 다시 화생토. 그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는데, 가장 근원적으로 돌아볼 때 이 목은 나무 목자를 사용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랍니다. 나무는 불을 떼는 데 사용하고, 그러면 불이 살아난다는 거죠. 생을 하면, 그래서 목생화하면 나는 기운이 굉장히 빠지죠. 나는 기운이 굉장히 빠지지만 화의 기운은 살아난다. 그죠? 내가 우리 아버지 옛날에 고구마 같은 거 화운장에 팔고 있는데 뒤에서 내가 아까 많이 밀어줬습니다. 내가 째면한 내가 뭐 8살 먹은 게 밀어봐야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는 밀었으니까 힘은 빠지죠. 그죠? 근데 그 상생하는 것도 힘 있는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누가 앞에를 밀어줬을 때 앞에 사람 상당히 수월합니다, 사실. 그죠? 그러나 나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건 수월하지만 요게 생하는 관계. 그 생하는 관계가. 그 다음에 그럼 또다시 이제 화생토도 마찬가지거든요. 화는 토를 만나면,
화는 토를 만나면 나는 기운이 다운되나 토의 기운은 살아난다 이거거든요. 그죠? 자, 원래는 이제 신금입니다. 신축년이잖아요. 신축년의 대표적인 글자는 뭡니까? 신이잖아. 이거 뭐 지장간까지 있으니까 이거 신이잖아요. 그래 신은 금이에요, 그죠? 그러면 금이 오면은 금생수 하잖아요. 그럼 수의 기운은 살아난다. 이런 수의 기운은 살아난다는 거죠. 내 사주 속에 만약에 금이 있었다면은 그 금을 꼬드겨서 움직이게 동하게 해서 수를 생하게 한다, 생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뭐 아까 내가 밀어주는 걸로 이야기 표현했습니다만 생하는 관계는 나는 힘은 빠져도 생 받는 쪽에서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자, 얻는 관계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극은 생은 뭐 도와준다는 것도 맞죠. 어떻게든 도와준다. 그죠? 나는 힘이 빠져도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말린다는 거거든요. 못하게 자제시킨다, 말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거 하면은 내가 말리니까 목극토 하거든요. 한 칸 건너갔죠. 이거는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극토 하잖아요.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뿌리다가 뿌리되고 토는 물의 흐름을 막아내고 이거거든요. 토극수 하니까 그죠? 그거 하는 거는 보면 내가 극한다고 내가 권투 선수들이 둘이 막 치고받고 하는데 때려 놓으면 힘 안 빠지면 다 힘 빠지잖아요. 극하는 관계는 아까 생하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힘이 빠졌지만 생 받는 쪽에서는 힘이 살아났고 그런데 극하는 것은 둘이 다가 힘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둘이 다가 자 원래 이제 신이란 금의 해가 왔는데 그 금기가 금의 해가 왔는데 금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금은 금극 목을 하거든요. 금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쇠, 그죠? 칼, 침 이런 걸 했잖아요. 그래 칼, 낫, 도끼 이런 거 갖고 나무를 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을 그러면 저도 금의 기운도 빠진다. 또 극하는 기운도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주 속에서 읽을 때는 그러한 관계를 극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어떤 걸 극하냐는 거죠. 그래 생하는 것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오행이 그대로 자연이 돌아가는 것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가 사계가 그죠? 또 이게 이제 생하는 관계라 하는 것이고 극하는 관계는 이 오행을 한 칸씩 건너뛰었습니다. 목은 화를 건너뛰어서 목극토 하다라는 거죠. 목은 나무에다가 목은 이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니까 그죠? 목극토 한다는 관계고 그 토가 목한테 뭐 막말로 기어올라 타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토는 다시 토극수 하는 관계가 되더라. 수에 물이 마요 하면 비 마요가 이 물 난리 나면 제방을 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수는 또 다시 지가 극할 수 있는 거는 수극화 불을 끄는 데 쓰여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제압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화는 또 어떻습니까? 포항제철과 뭐 불로서 쇠를 녹이잖아요. 이런 이제 그 자연의 이제 이 이치적인 것을 극의 상생과 상극의 또 우리 인간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생활하는 관계는 우리 어머니들이 뭐 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진짜 오야오야 하면서 다 생하잖아요. 근데 말 안 들을 때는 한 번씩 때리기도 뭐라 하기도 하잖아요. 자제시키지 않습니까? 제재를 시키잖아요. 그게 상생과 상극의 관계입니다. 내가 오야오야 하고 막 이렇게 챙거리는 것은 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놈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걸 이제 자제시키는 거로 요걸 이제 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는 상생과 상극을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지나치게 상생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생만 한다면, 목생화 상생만 한다면, 내가 목다자가 목의 기운이 사주 속에 많이 있는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 화를 생하면, 그죠? 화기는 확 살아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적절할 때 힘을 도와주면 잘 생받는데, 목이 많은 그 명주가 내 사주 속에 화가 어느 한쪽 곳에 힘없는 화를 생한다면, 화는 불이 생받는 게 아니라 불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옛날에 소주 깰 때 불 많이 떼보잖아요. 장작도 많이 떼보지 않습니까? 보면 불씨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나무가 조금씩 타야지 불이 더 살아나지. 한꺼번에 불씨를 좀 했는데 한꺼번에 나무를 갖다 얹어버리면 불이 완전히 꺼져버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상생의 논리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말로는 상생했지만 분명히. 그런데 완전히 극받다시피 꺼져버려요, 반대로.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사주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만약에 내가 목기가 상당히 잘 있는데, 그죠? 그래, 생받을 거는 생받고, 극받을 거는 극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관계는 적당히 생해줘야 되잖아요. 지나치게 생하니까 화기가 꺼져버리죠. 그러면 내 사주 속에 만약에 뭐 사주 글자 해봐야 8글자밖에 안 되는데 6개가 만약에 못 끼고 그 기티 이래 있는 게 여하튼 화가 한 2개 있더라. 그럼 목생화 받으면 이게 잘 되겠네?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이 화가 내한테는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에너지는 나한테 기운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야를 극하게 함으로써 조절해서 생하게끔, 그죠? 이렇게 서리 쿠션으로 돌아가듯이. 그래 우리 사람 사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 사는 어떤 그 세상 사는 데서 오행의 상생상공론으로 그대로 접목시키면 돼요. 우리 학생들 요즘은 지나치게 선생들이 학생들한테 때리기도 하고 극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 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던 짓을 하게끔 놔두니까 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 학교 내 교내에서도 선생을 무시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생받을 때는 생받고 극받을 때는 그걸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인간 사회에서는 이 자연의 아주 기본적인, 우리 기술 시간에 배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이 이치 조치라 우리 그런 데서 이 접목시키지 못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접목시키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자연 순리적인 것을 역행하는 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을 때리게 되고 그런 이치들이 이 아주 간단한 오행의 상생상극론에서 이제 그런 걸 빗대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결국은 오늘까지 한 내용을 보면 그래 결국은 음양이 그죠 오행을 낳고 오행과 사상을 낳은 거죠. 그 오행과 사상을 낳았는데 그 천간 오행의 사상과 천간 10개와 지지 12개가 오행에 각각 배속되어 있더라. 그런 역할들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상의 계절적인 환경, 그죠?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는 생각과 현실적인 거, 그 부분에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상생상극, 그 다음에 상생상극론은 이게 다거든요. 이게 이제 사주 속에서 어떻게 접목시키냐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해나갈 문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다음 시간에 더 나가면은 이제 합형충파해라고 해서 아까 뭐 정신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 거, 그 오행이 또 아니면 천간의 10개 글자들이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축년이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금의 영향을 받게 되는 어떤 이런 거, 그 합형충파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초과정의 핵심적인 것은 다 합니다. 다음 시간 되면은
다음 시간 되면 거의 다 해요. 거의 다 하고 그러나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책에서 많이 건너뛰었죠. 책 내용이 상생상어까지 많이 건너뛰었는데 거기에 벌써 이제 그 내용들이 많이 그 쓰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 풀어나가면서 또 하나하나 하면 되는 내용들이니까 너무 시간 되실 때는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기초과정은 오늘 5행의 상생상극까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반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할게요. 네.